2부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는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슈와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시장을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번에 S&P 500 지수 편입에 성공을 하면서 다음 달 21일부터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CEO 세계 3위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소식에 어제 K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뛰었던데 테슬라 S&P 500 편입이 K 배터리 업체의 실적 개선에도 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부럽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회장의 세계 3위 부자 소식, 이 소식이 가장 부럽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테슬라가 S&P 500에 한번 고배를 마셨다가 다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너무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특히 테슬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대했던 그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수준을 대했다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그 인덱스와 연결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네. 어떤 기대감들이 높은데 이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전기차 모델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리거나 해서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라 약간 구조적인 문제죠. 게다가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찼다고 하게 되면 일단 S&P 500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약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현재 테슬라를 그러면 이제 S&P 5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까라고 대형 투자기관들이 살 수 있는 지금 많이 사놨죠 이미.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영향은 그렇게 크게 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 쪽에서도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흐름보다는 최근 들어서 어떤 배터리 화재 소식과 함께 약간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감안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배터리 쪽의 화재 소식이 아무래도 단순하게 비교하게 되면 내연기관은 연간 한 20만 대 화재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신기술이고 새롭게 성장하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씩 더 어떤 눈길이 가고 게다가 뭐 배상 금액 관련된 쪽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위험 담보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적립한다라고 한 점 쪽에서 일단 충격적으로 나올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 떠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간 무거운 모습들은 또 비중을 늘릴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하게 테슬라가 아니라 그 이외의 요건들도 더 바라보시면서 2차 전지 쪽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제 K 배터리도 많이 올랐었지만 또 우리의 모더나 관련주도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화이자 네. 백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보였던 흐름들인데 어제 모더나 백신 효능 중간 결과가 좋다고 나오니까 모더나 관련주 올랐지만 또 진단키트 관련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진단키트의 필요성이 줄어들 거란 분석이 바탕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도 되는지 또 만약에 백신이 이제 완전히 나와서 코로나19가 잦아들게 되면 진단키트 기업의 다른 상승 모멘텀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진단키트 관련된 모멘텀은 많이 좀 동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백신과 치료제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선행적인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한 두 번 맞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이 생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하게 되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네. 지금은 계속 대유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백신과 관련된 쪽에서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들과 혹시나 이제 치료제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진단키트는 약간 또 그 선제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의 주가는 이런 어떤 실적들을 미리 반영하면서 앞으로를 전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을 때 오히려 선반영하고 앞으로는 수요가 줄면은 실적들이 정체 또는 하락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꺾이게 되겠죠. 그런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게 되면
반등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 관련된 섹터에서 가장 그래도 주목할 부분들은 CMO 관련된, 즉 생산 관련된 업체 쪽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네.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너무 궁금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 백신 휴가가 좀 끝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어떤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함께 아마 어떤 백신 효과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가 반등세가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은 또 살짝 속도 조절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실적상의 흐름을 봤었을 때 올해 충격을 받았고 내년은 기저효과와 함께 회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단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말고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쪽으로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접근하게 되면 그래도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